어머니의 한국인과의 재혼을 끝까지 반대했던 독일 여성이 한국에 반해 아예 정착해버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20년간 홀로 딸을 키워온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한국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베를린에서 일하는 28세 마케터 엘라의 반응은 극렬한 반대였어요. 왜 하필 그렇게 먼 한국이어야 해요? 엄마 혼자 그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1년간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던 엘라는 결국 어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땅을 밟은 엘라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녀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엘라 쪽에서 먼저 회사의 한국 파견 근무를 자청해 나섰다고 합니다. 한국을 개발도상국 정도로 여겼던 독일 여성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엘라의 놀라운 한국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신비로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제 이름은 엘라 밀러예요. 28살이고요. 독일 베를린에서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작년에 일어났어요. 어머니 때문에 말이죠. 먼저 제 어머니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어머니 마리아는 올해 52살이세요. 정말 강인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 미하엘은 회사에서 늦게 나오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요.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리시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안 돼. 안 돼. 미하엘. 일어나.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울부짖으시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우시니까 따라서 울었을 뿐이죠. 그 이후로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간호사 일을 하시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셨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밤에는 개인 간병 일까지 하셨거든요. 어떤 날은 사흘 연속으로 집에 못 들어오실 때도 있었어요. 그럼 옆집 할머니가 저를 봐주시곤 했죠.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라야, 너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정말 슈퍼우먼이셨어요. 밤 근무를 하고 오신 날이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생겨 있었지만 항상 제게는 밝은 모습만 보여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팬케이크를 해주시고 학교 갈 준비도 척척 도와주시고요. 엘라야, 우리 둘이면 충분해. 엄마가 아빠 몫까지 다 해줄 테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밤에 혼자 우시는 소리를 몰래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12살 때였는데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써오라는 숙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쉽게 쓸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없다는 게 뭔지 실감했습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직업이 뭐였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빠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셨어. 정말 멋진 엔지니어셨지. 그리고는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웃고 계시는 사진이었어요.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엘라라는 이름도 아빠가 지어주신 거야. 독일어로 천사라는 뜻이래.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이 선명합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베를린의 좋은 마케팅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드디어 독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엘라가 이제 다 컸구나. 아빠가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제가 이사 가던 날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만들어 주셨어요. 슈니첼의 감자 샐러드,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사과 케이크까지요. 혼자 살면서 제대로 못 먹을까봐 걱정이야. 이거라도 얼려놨다가 꺼내 먹어.
짐을 다 싼 후 작별 인사를 할 때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엘라야, 자주 연락해. 그리고 외로우면 언제든 집으로 와. 그때는 그냥 어머니의 당연한 걱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야말로 외로우셨던 거죠. 하지만 제가 집을 떠나고 난 후에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으셨어요. 주말마다 제게 전화하시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가끔 집에 놀러 가면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요. 어떻게 지내? 회사 일은 재미있니? 네, 엄마. 동료들도 좋고 일도 흥미로워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 잘하고 있구나.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어머니가 잘 적응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점점 말수가 적어지시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예전처럼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그냥 집에서 쉬었어. 병원 일은 어떠세요? 별일 없어.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대답이 점점 짧아지고 시큰둥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갔을 때 발견한 건데 거실 테이블 위에 와인병이 놓여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특별한 날에 샴페인 한 잔 정도가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엄마, 요즘 술 드세요?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조금씩 마시고 있어.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주 후에 다시 집에 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서랍이 열린 채로 있는 걸 봤거든요. 그 안에는 아버지와의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결혼 사진, 제가 어렸을 때 가족 사진들, 그리고 아버지 혼자 찍은 사진들까지. 심지어 아버지가 회사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진들이 다 손때로 달아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가장자리가 해지고 색깔도 발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밤 꺼내서 보고 계셨던 거죠. 20년 동안 혼자 참아오신 외로움이 제가 떠난 후에야 터져 나온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 때문에 버텨오셨던 거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엄마 역할에 충실하시느라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독립하고 나니 그 모든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죠. 그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힘없는 목소리였고, 만나자고 해도 집에서 쉬고 싶다며 나오려 하지 않으셨어요. 간호사 동료분들 말씀으로는 일할 때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밝고 활기찬 분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잊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어요. 밤 11시쯤이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흐릿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엘라야,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내 아빠가 한국 친구에 대해서. 바로 그 순간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친구라니. 아버지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급하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음만 울리고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연차를 내고 일찍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드시고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엄마, 어젯밤에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아빠가 한국 친구가 있었다고요? 어머니는 머리를 감싸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젯밤에? 미안해, 엘라야. 술을 마셔서 헛소리했나 보다.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고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분명히 한국 친구라고 하셨는데. 엘라야, 그만해.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궁금해하는 걸 다 알려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때는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은 온통 그 한국 친구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한국에 친구가 있었던 걸까요? 왜 어머니는 그 얘기를 숨기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에서야 그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머니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거였습니다. 매일 밤 와인 한 병씩 드시는 건 기본이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침실에만 계시기도 하셨어요. 간호사 일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독립한 게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다짐도 섰어요. 어머니를 이 외로움에서 구해드려야 한다고 말이죠. 바로 그때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모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국 친구 이야기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는.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필사적이었어요. 베를린에서 매일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 더욱 걱정이 컸거든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그냥 집에서 쉬었어. 병원 일은 어떠세요? 별일 없어. 그냥 그래. 대답이 점점 짧아지고 힘이 없어지는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매번 달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의 직장 동료분인 안나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엘라, 너희 어머니 걱정이야. 요즘 너무 이상해. 일할 때도 멍하니 있고 환자들과도 제대로 소통을 안 하려고 해. 그래요? 전화로 들어도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베를린에 있어서 자주 못 가는데. 응. 사실 우리 병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 새로운 시작이라는 모임인데 중년 여성들을 위한 모임이야.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딱일 것 같은데 한번 권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고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무슨 모임? 필요 없어. 엘라야, 나는 집에서 쉬는 게 좋아.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혼자 계시지만 말고. 나는 괜찮다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베를린에서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워요. 그래서 저도 새로운 모임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엄마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서로 응원하면서요. 엘라야, 정말 너도 외로웠구나. 네, 엄마도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면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한참 망설이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 너를 위해서라면. 드디어 어머니가 승낙하신 거였어요. 모임 날이 되자 저는 베를린에서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실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녁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엘라야, 모임 다녀왔어.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분들이더라. 그리고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 작년에 그분 어머니를 돌봐드린 적이 있었나 봐. 어머니 목소리에 조금 활기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녁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응. 오랜만에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엘라야, 너는 베를린에서 모임 찾아봤니? 아, 네. 아직 알아보고 있어요.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야 했지만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밝아지신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매주 모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밝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꽃꽂이를 배웠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이번 주에는 요리 시간도 있다고 해. 다들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 레시피를 가져온다고 하네. 2달, 3달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확실히 달라지셨습니다. 전화 목소리도 예전처럼 활기차고 일도 열심히 하신다고 안나 이모가 연락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3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일 저녁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엘라야, 오늘 모임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 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완전 다른데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정말 인상 깊은 분이야. 한국 분인데 독일어를 정말 잘하셔. 김정우 씨라고 하시는데 너무 정중하고 따뜻한 분이더라.
그때 저는 단순히 어머니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기뻐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한국 분이요? 신기하네요. 독일에 어떻게 오셨대요? 자동차 회사에 파견 나오셨다고 하더라고. 엔지니어실에. 그런데 부인을 2년 전에 암으로 잃으셨다고 하시더라.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슬퍼지셨어요. 아마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라 더 마음이 갔나 보더라고요. 그날부터 어머니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할 때마다 정우 아저씨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정우 씨는 정말 신사야. 말씀하시는 것도 정중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정말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정우 씨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흥미로워.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래. 정우 씨가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치찌개랑 불고기라는 게 있대.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가 거듭될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모임 있는 날을 정말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임 다녀오신 후에는 항상 정우 씨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몇 주 후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라야, 나 요즘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 네. 한국이요? 응.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나 역사책을 빌려서 읽고 있어. 정우 씨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에 관심을 보이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와, 정말요. 어떤 내용이에요? 한국 전쟁이나 경제 발전 과정 같은 것들.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하다니. 어머니 목소리에서 정말 생생한 관심과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라야, 나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 네, 정말요? 응. 온라인으로 기초 강의를 듣고 있어. 어려워서 거의 안 되지만. 그래도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어. 이때 정말 확신했어요. 어머니가 정우 아저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걸 말이죠. 20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변화였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나자 그분과 어머니는 모임 외에도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어제 정우 씨와 함께 산책을 했어. 공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것 같았어. 지난주에는 정우 씨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셔서 갔었어. 한국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나한테도 독일 생활에 대해 물어보시고 어머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10대 소녀처럼 수줍어 하시면서도 행복해 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엘라야, 엄마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면서도 뭔가 결심을 굳힌 듯한 톤이었어요.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건 전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줄 수 있겠니? 왜요? 뭔가 큰일이 있나요? 걱정돼서 못 기다리겠는데. 엘라야, 엄마 말 좀 들어줘.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직접 만나서 해야겠어. 제발 와줄래?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목소리에서 긴장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토요일에 갈게요. 그 주말까지 정말 초조했어요. 베를린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2시간 반 동안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어머니 집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집을 치워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까지 준비해 놓으시고요.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준비까지 해놓으시고.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손도 떨리고 계시고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엘라야, 앉아라. 저도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와 결혼하기로 했어. 그 순간 정말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뭔가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더 깊은 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한국으로 갈 거야. 정우 씨 파견 근무가 끝나거든.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집 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저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어요. 네, 결혼이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신다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집 거실에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있는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엄마, 정말 진심이세요? 그분을 만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엘라야,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하지만 정우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어.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서. 슬픈 추억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집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한국에 가시면 저 혼자 독일에 남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엘라야, 너는 베를린에서 잘 살고 있잖아. 회사도 다니고. 그건 그렇지만요. 엄마가 그렇게 멀리 가시면. 그날 저희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목소리도 높아지고 서로 감정적이 되어서 평소에 하지 않던 말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보다 그분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엘라야, 너도 언젠가 결혼해서 나를 떠날 텐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올 때예요. 엄마가 한국 간다고 하시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주 동안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해도 서로 어색했고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엘라야, 그분 가족들을 만나러 한국에 가보지 않을래? 네. 결혼식도 한국에서 할 거니까 미리 가서 아저씨 아들도 만나보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보고.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결정하신 일이니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를 다시 웃게 해준 분이니까 최소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가볼게요. 한 달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없지 않았어요.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완전히 놀랐습니다. 시설이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독일 공항보다 더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요. 어머니도 신기해하시며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공항에서 나와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도 놀라웠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고 도로도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정우 아저씨 집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깔끔하고 모던한 아파트였는데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세련되게 되어 있었어요. 어서 와, 엘라. 정말 반가워. 아저씨가 우리를 맞아주셨는데 옆에 키가 큰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이 애가 내 아들 민준이야. 웹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엘라 씨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민준 씨는 정말 밝고 친근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또 다른 남성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아, 그리고 이 친구는 민준이 절친인 준혁이야. 성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준혁이라는 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키도 크고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세심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엘라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감사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불고기와 김치찌개,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어때, 엘라? 한국 음식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불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달콤하네요. 준혁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며칠 동안 제가 엘라 씨를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의 진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다음 날부터 준혁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처음 간 곳은 성수동이었어요. 여기가 제 카페예요. 준혁 씨의 카페는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뻤습니다. 인테리어도 독특했고 커피 맛도 훌륭했어요. 와, 정말 멋져요. 독일에서도 이런 카페는 쉽게 보기 어려워요.
감사해요. 사실 이 동네가 요즘 정말 핫한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카페나 갤러리를 구경하고 가거든요. 성수동 거리를 걸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골목골목마다 개성 있는 카페들과 작은 상점들이 있었고, 사람들도 정말 세련되게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한국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패션 센스가 좋은 줄 몰랐어요. 하하, 요즘 한국이 많이 달라졌어요.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 날은 한강으로 갔어요. 선셋 크루즈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로맨틱하네요. 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 양쪽으로 반짝이는 건물들과 다리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엘라 씨는 독일에서 이런 풍경 많이 보셨죠? 아니에요. 베를린도 예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준혁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정말 풍부한 곳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북한산에 갔어요. 야경 명소가 있다고 해서 데려온 건데, 좀 힘들어도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산을 오르는 동안 준혁 씨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박식한 분이더라고요. 정상에 도착해서 본 서울의 야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관이었어요.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어때요?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죠?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엘라 씨는 어머니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반대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한국이라는 곳도 잘 몰랐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생각보다 정말 좋은 곳이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고, 아저씨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저씨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려다가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책장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20년은 된 것 같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젊은 정우 아저씨와 함께 웃고 있는 금발의 서양 남자가 보였거든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뭐죠? 사진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아저씨가 서재로 들어오셨어요. 아, 그 사진을. 아저씨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엘라, 앉아라. 너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내 아버지 미하엘이야. 네. 20년 전 내가 독일에 출장 갔을 때 만났어.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외국에서 외롭고 힘들어하던 나를 가족처럼 돌봐줬지. 아저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저씨를 아셨다고요? 그래. 그리고 항상 너에 대해 자랑했어. 우리 엘라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곤 했지. 엘라라는 이름이 독일어로 천사라는 뜻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도 데려가고 싶다고 했어. 한국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정말요? 응. 20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한국에 오게 되다니. 미하엘 형이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준 것 같아.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어머니가 그 밤에 술에 취해서 한국 친구에 대해 말하려다 멈췄는지, 왜 아저씨가 어머니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계획하신 일이었던 거죠. 그 다음 날 결혼식이 있었어요. 전통 한옥에서 치러진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으시고 정우 아저씨와 함께 서 계셨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버지와 정우 아저씨가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엘라야, 나랑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 어머니와 함께 한옥마당으로 나갔어요. 달빛이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아저씨가 해주신 이야기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엘라야, 사실 알고 있었어. 네. 내 아빠는 생전에 정우 씨에 대해 자주 얘기했거든요. 한국에 정우라는 형 같은 친구가 있다. 언젠가 독일에 오면 우리 가족을 꼭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정우 씨가 부고 소식을 듣고 독일까지 와서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몇 번 했었지. 그런데 왜? 하지만 당시 엄마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낯선 외국인은 만나기 싫다며 모든 연락을 거절했단다. 그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데 20년이 지나 우연히 그 모임에서 만나게 된 거야. 정우 씨가 미하엘이 딸을 정말 사랑했다. 엘라라는 이름도 독일어로 천사라는 뜻이라며 자랑했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준 거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운명이었던 거예요. 엘라야,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해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2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까지. 며칠 후 저는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베를린에 도착했는데도 자꾸 한국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김치찌개와 불고기 맛이 그리웠고 한강의 야경도 그리웠어요. 그리고 준혁 씨가 그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준혁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엘라 씨, 독일 잘 도착하셨나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즐거우셨길 바라요. 그 메시지를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준혁 씨가 보여주신 곳들이. 그날부터 저희는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준혁 씨는 카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는 독일 생활과 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원두를 시도해봤는데 정말 맛있게 나왔어요. 엘라 씨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도 오늘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서 불고기를 먹었어요. 하지만 준혁 씨 집에서 먹었던 것만큼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쯤 준혁 씨가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라 씨,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매일 생각나고 그 메시지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준혁 씨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좋았지만 특히 준혁 씨는 정말 다르셨어요. 그렇게 저희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라, 회사에서 한국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어. 혹시 관심 있니? 1년 정도 파견 근무로 가는 건데.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정말요. 한국으로요. 그래. 내가 최근에 아시아 시장 분석을 정말 잘했잖아. 그래서 생각해 본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 게 들렸어요. 정말이야. 엘라야. 정말이야. 어머니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이야? 우리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니. 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할 거야. 그날 밤 준혁 씨에게도 연락을 드렸어요. 준혁 씨, 저 한국으로 가요. 회사에서 파견 근무 기회를 줬어요. 준혁 씨의 답장이 정말 빨리 왔습니다. 정말요. 꿈 같아요. 언제 오시는데요?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거라는 생각에 설렘과 떨림이 함께 있었어요. 공항 출구로 나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 씨뿐만 아니라 어머니, 정호 아저씨, 민준 씨까지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드디어 집에 왔구나. 엄마, 정호 아저씨도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라야, 정말 잘 왔어.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 그리고 준혁 씨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엘라 씨, 정말 환영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의 따뜻함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회사 일에 적응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무엇보다 준혁 씨가 항상 도와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한국 동료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럼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독일 음식이 그리우시죠? 준혁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었어요. 제가 독일이 그리울 때마다 독일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힘들 때는 조용히 옆에서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엘라 씨, 우리 정식으로 사귀는 게 어때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뻤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6달 정도 지났을 때 준혁 씨가 어머니와 정호 아저씨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아주머니, 아버님, 저 엘라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준혁아, 정말 고마워. 우리 엘라 잘 부탁해. 정호 아저씨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준혁이가 엘라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보여. 미하엘 형도 기뻐하실 거야. 그로부터 반년 정도 더 지나서 준혁 씨가 정말 로맨틱하게 프러포즈를 해주셨어요. 한강공원에서 저희가 처음 함께 야경을 본 그 장소에서였습니다. 엘라,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행복할 것 같아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물론 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1년 반이 흘렀어요. 드디어 정말 특별한 날이 왔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준혁 씨의 카페에서 저희 결혼식을 열게 되었거든요.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한국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셨어요. 축사도 한국어로 해주셨습니다. 20년 전 미하엘이 꿈꿨던 우리 가족의 한국 생활이 이제야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 아저씨도 감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하엘 형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가 사랑했던 가족이 모두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